13년 5개월. 한 사람이 한국 축구를 이끈 시간입니다. 그런데 국세청 공시에 찍힌 그가 협회에 낸 개인 돈은 13년간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7월 6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물러났습니다. 4천억 원을 들여 자신이 지은 천안축구센터에서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고 떠났죠. 역대 최장 재임이 끝난 날이자 1993년부터 이어진 현대가 중심의 시대가 막을 내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돈이 아니었다면 대체 무엇이 그를 13년이나 그 자리에 있게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이야기입니다. 경제학 박사, 아니 경제학 박쥐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구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만 짧게 보죠. 1981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재벌 총수들이 각 종목 단체장을 맡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돈을 대고 국제 무대에서 뛰고 정부와 통하는 사람, 세 가지를 다 갖춘 건 재벌뿐이었으니까요. 축구협회에는 1993년 현대가의 정몽준 회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눈부시게 성공했습니다. 취임 이듬해 FIFA 부회장 당선, 일본보다 5년 늦게 뛰어든 월드컵 유치전을 공동 개최로 뒤집었고 그게 2002년 4강 신화의 무대가 됐죠. 1994년 한 해에만 협회에 41억 원을 출연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당시 경기단체장 중 최고액이었습니다. 돈과 네트워크가 성적으로 돌아온 시대. 그렇게 16년, 그리고 축구인 출신 조중현 회장의 4년을 거쳐 2013년 같은 현대가의 정몽규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재벌 회장이 축구를 먹여 살린다는 믿음도 함께요. 그 믿음 사실이었을까요? 협회 장부를 열어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2026년 예산은 1,387억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오는지 큰 것부터 3개만 보시죠. 첫 번째 돈줄 나이키입니다. 2020년부터 2031년까지 12년 계약, 총 2,400억 원 이상, 연간 200억 규모로 협회 역사상 최대 계약입니다. 두 번째, 하나은행입니다. 1998년부터 대표팀을 후원해왔고 2033년까지 계약이 연장돼 무려 35년을 함께하는 파트너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놀라운데요. 바로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최근 5년간 협회에 들어간 공적 자금은 적게 잡아 1,775억, 복권 기금까지 포함하면 2,542억 원. 올해 예산 기준으로도 약 17%가 정부 관련 자금이고 몇 해 전에는 절반 가까이가 정부 재원이었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럼 회장은요? 정몽규 회장이 13년간 낸 개인 사재는 공시 기준 3천만 원입니다. 2015년에 1,000만 원, 2018년에 2천만 원. 그가 회장으로 있던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법인 명의로 낸 돈이 언론 집계로 75억 원 규모로 따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40억을 기부했다고 알려진 해에도 공시에 찍힌 개인 출연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심지어 2022년 협회는 137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월드컵 특수가 있었다지만 역대 최고였죠. 돈이 없어서 회장에게 기대하는 조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협회를 굴린 건 나이키였고 하나은행이었고 여러분의 세금이었습니다. 회장이 돈줄이라는 통념은 장부와는 다른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돈줄이 아니었는데 왜 30년 넘게 놓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경제학의 경로 의존성입니다. 한번 굳어진 길을 조직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죠. 1993년에 놓인 재벌 회장이라는 경로는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사선 연임을 앞두고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협회 선거인단은 압도적 찬성으로 그를 다시 뽑았죠. 선거인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건 아마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돈줄을 쥔 사람을 내쳤다가 축구가 무너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가던 길을 가는 것, 그게 개인에겐 안전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확인했죠. 그 돈줄은 실체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돈줄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자체가 그를 놓지 못하게 만든 진짜 자물쇠였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재벌 회장 체제 자체가 문제였던 걸까요? 흥미롭게도 같은 현대가인데 정반대의 결과를 낸 곳이 있습니다. 양궁입니다. 현대차그룹은 1985년부터 40년간 양궁협회를 이끌어왔습니다. 결과는 파리올림픽 전 종목 석권. 무엇이 달랐을까요? 양궁은 파벌도 학연도 끼어들 수 없는 블라인드 선발 시스템을 만들었고 선수들은 재원 걱정 없이 실력에만 집중했습니다. 양궁은 돈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축구는 돈의 이미지가 사람을 지켰습니다. 같은 재벌, 같은 집안이어도 돈이 흐르는 방식이 결과를 갈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축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핸드볼은 SK가, 펜싱도 SK가, 레슬링은 한때 삼성이 이끌었습니다. 한국 스포츠의 상당수가 재벌 총수회장 체제로 굴러갑니다. 반면 독일과 일본의 축구협회는 정부 보조금이 사실상 없이 굴러갑니다. 한국은 1993년 이후 30여 년을 사실상 세 사람이 이끌었죠. 이제 그 경로에 처음으로 공백이 생겼습니다. 규정대로라면 9월 초까지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축구인 출신 후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한편에서는 또 다른 현대가 기업인의 이름도 하마평에 오릅니다. 물론 아직 누구도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고 선거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또 현대가인가라는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경로가 얼마나 깊게 파여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의 체크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째, 9월 전에 열릴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의 돈 공약을 확인하세요. 누가 무엇을 가져오겠다고 말하는지, 그게 이 구조가 반복될지 끊어질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둘째, 어떤 조직이든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때 그 사람이 실제로 가져오는 걸 숫자로 확인하세요. 공익법인의 기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숫자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셋째,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세요. 돈줄이라는 믿음이 진짜 자물쇠였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협회장 선거 뉴스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흐르느냐로요. 그 렌즈가 안 본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날 월드컵 패배 뒤에 주가까지 흔들렸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경기장 밖에서 벌어지는 돈의 심리가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도 이어서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차기 회장, 이제는 축구인이 맡아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기업인이어야 할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경제학 박사, 아니 경제학 박쥐가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도 세상을 뒤흔든 돈의 심리를 쉽고 깊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